오늘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일인데요. 속이 좀 불편한데 검사가 다 정상이다. 약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. 이런 것들이 혹시 위암인가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. 이런 경우엔 위암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가지고 환자분을 좀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검사를 잘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무서울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 증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된다는 걸 들으면 조금 걱정을 하긴 합니다. 오늘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좀 걱정이 되는 말과 그 속에 숨은 의미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약을 먹어도 계속 소화가 안 돼요. 혹시 위암인가요? 소화불량이 지속된다고 다 암은 아닙니다. 암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펑셔널 디스펩시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검사가 다 정상이지만 소화가 안 되는 질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경우에는 환자분께 질환을 좀 이해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불량이 약에 호전이 안 될 경우에 2주,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거나 환자가 체중이 빠지거나 체중 빠지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. 토하거나 피를 토하거나 검은 변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경고 증상이라고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. 저는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고 오시는 분들 소화 불량이 원인이 워낙 다양하거든요. 위나 식도의 원인일 수도 있고 간 쪽이나 담도, 담낭 이런 쪽의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약을 드려봐요. 그리고 호전이 안 되거나 증상이 지속되고 또 불편해지면 언제든지 바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럴 경우에는 바로 검사를 내시경이나 초음파, 혈액 검사 같은 것들을 합니다. 생각보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 본인이 검사해보고 싶을 때 금식하고 와서 병원에 위내시경 원함 이런 식으로 접수돼서 들어오거든요. 들어보면은 소화가 안 돼서 위내시경을 원한다. 근데 이게 위나 식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간이나 담낭, 담도, 췌장 이런 쪽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초음파를 하고 피검사도 같이 권합니다. 그럴 경우에 실제로 담석이나 간 쪽이나 담낭의 질환, 췌장의 질환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소화가 안 될 때 꼭 위내시경만 고집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약을 먹었더니 오히려 속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. 이거 저한테 괜찮은 약 맞는 건가요? 사실은 의사들은 약을 처방할 때 어느 정도 효과나 부작용을 생각해서 약을 처방하는데 환자가 그렇게 반응을 안 하면 조금 걱정이 될 때가 있죠. 의사가 약간 당황을 하는 말입니다. 약이 잘 듣지 않거나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복용 방법을 지켜서 환자가 먹었는지 식사를 좀 잘 하고 먹었는지 아니면 병이 좀 더 진행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. 환자분이 그냥 이거 먹어도 소화 안 되고 먹으면 더 불편하고 이래서 약을 끊지 마시고 꼭 병원에 와서 의사랑 상의를 해가지고 약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좀 중요해요. 저는 약을 상당히 잘 짓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화자찬이 아니고 진짜 약을 우리 세트 오더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애인데 이 약이 안 들으면 정말 다른 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더 쓸 약도 사실은 없을 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긴 해요. 약을 잘 짓고 잘 듣는 거는 우리 PD님이 겨울에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타서 몇 번 드셔보셔서 알 텐데 기침이나 이런 것들이 심한 데 오신 분들은 저희 약을 먹으면 호전되는 경우도 많고 소화불량도 사실은 생각을 해서 약을 잘 지어놨는데 안 들으면 걱정이 되기도 하죠. 그럴 때는 검사를 잘 해보자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. 아니 진짜 원장님이 지어주신 감기약이 제일 잘 들어요. 주변에 소문 많이 나 있어요. 원장님, 내시경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안 나왔는데 피 검사에서는 나왔대요. 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? 우선은 검사 방법의 차이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피검사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IgG라는 피검사를 보거든요. 이 IgG니까 IgG는 뭐냐면은 만성적인 면역 반응의 지표예요. 헬리코박터균이 걸린 상태에서 자꾸 몸에 영향을 주면은 몸이 그 헬리코박터균에 응대하기 위해서 항체를 만듭니다. 이 항체가 생긴다고 해서 헬리코박터균이 없어지진 않아요. 없어지진 않고 예전에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었던 분들은 세균 치료해서 다 없애버렸는데도 피검사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균 치료를 하지 않고 있고요. 근데 이제 확실하게 내시경에서 나오는 거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고 국소 부위에서만 채취하기 때문에 또 걸려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혈액검사는 예전에 걸린 것도 반영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위내시경 하면서 조직검사, 헬리코박터균 검사, 헬리코박터균 파일로리, IgG 피검사 이 세 가지를 좀 종합해서 보는데 예전에 환자가 헬리코박터균 감염력이 아예 없는데 피검사는 양성이고 내시경이 음성 나왔다. 그럴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이 위에 쫙 사는 게 아니라 국소적으로 살아요. 그래서 내가 없는 부위를 조직검사하거나 균 검사를 했을 수 있어.
그래서 이 피 검사를 좀 믿어야 되는 거고, 환자가 헬리코박터균 예전에 치료한 적이 있다. 그리고 피 검사가 강양성이 아니라 양양성이 나오고 조직 검사나 헬리코박터균 검사가 음성 나왔다. 그럴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유튜브에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 아니에요. 의사가 환자분의 상태를 듣고 몇 개를 고민해가지고 표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 좀 잘 못하실 수 있는데, 이거는 검사하셨던 담당 의사 선생님과 내가 헬리코박터균 치료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판단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. 앞에서 듣는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. 이건 이해 잘 못해요, 일반인들은. 환자분의 예전 헬리코박터균 감염력, 검사 결과 이런 것들 다 보고 난 다음에 환자랑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딱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. 예전에 제균 치료를 했는데 다시 재발했어요. 이러면 제대로 치료가 안 된 거죠. 헬리코박터균은 치료하고 난 다음에 6주에서 2달 사이에 요소 호기 검사라는 피 검사를 해가지고 헬리코박터균이 없어졌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. 근데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대부분 환자들이 오라고 해도 한 반절 정도는 오는 것 같고 반절은 안 오는 것 같은데, 헬리코박터균 치료하고 난 다음에 2달 뒤에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안 하세요. 그럼 그때 헬리코박터균이 잘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확인된 게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헬리코박터균이 제대로 없어졌는지를 우선 확인하지 않았으면은 그건 잘 모르는 거고, 제대로 헬리코박터균이 없어진 거를 요소기 검사를 2달 뒤에서 확인했어. 근데 그 다음 내시경 했을 때 다시 검사했더니 헬리코박터균이 다시 나왔다. 그럴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은 성인에서 10에서 15% 정도는 재감염 되거나 재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치아 위생 상태가 좀 안 좋으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자꾸 재감염 되는 사람들은 스케일링 같은 거 좀 잘 하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균이 내성이 많아요. 1차로 쓰는 클레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에 내성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헬리코박터균이 위내시경에서 나오면 그 내성 검사를 환자분들한테 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거기서 내성이 나오면 다른 항생제를 쓰는 게 좋기 때문에 내성 검사를 확인을 하고 제균 치료하는 거. 두 번째로는 제균 치료 후에 꼭 8주 뒤에 요소 호기 검사를 하는 거.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위암의 대표적인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이잖아요. 헬리코박터균이 저한테 없다면 위암 걱정 안 해도 되죠?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의 주요 원인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없다고 해서 100% 위암이 0% 생기는 건 아닙니다.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산피 화생, 가족력 등 같은 다른 위험 요소도 있어서 정기적인 내시경 검진은 꼭 필요합니다. 헬리코박터균이 없다고 해서 위암 걱정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위내시경에서 정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뱃속속이 불편해요. 그냥 무시해도 괜찮나요? 위내시경만 딱 하셨으면은 추가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아요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간이나 슬개, 췌장 뭐 이런 쪽에 이상이 있어도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고 속이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라든지 복부 초음파 같은 걸 해보는 게 좋고, 거기도 원인이 없으면서 증상이 지속되면 저는 CT 검사까지 권해서 CT까지 확인합니다. 계속 증상이 있었는데 CT 찍어서 췌장암이나 이런 거 나오신 분도 있고 해서 꼭 그거를 같이 확인을 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, 대학병원의 소화기내과에 소화불량으로 가면은 루틴하게 권하는 것이 위내시경, 상복부 초음파, 피검사입니다. 저희 병원도 대학병원에서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. 근데 이런 검사들 CT까지 다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. 그럴 경우에는 원인 될 만한 나쁜 병이 없는데 소화불량이 지속되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들한테 잠은 잘 자는지, 식습관은 규칙적으로 식사하는지, 최근에 급격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를 좀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정리해보면 헬리코박터균 없으면 위암 안 걸리나요? 약 먹는데도 안 낫는다, 약을 좀 바꿔달라,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심장이 좀 철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증상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, 몸의 이상 신호는 사실 증상 없이 소리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겁먹지 말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의사랑 상의해 보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.